안녕하세요. 탑 리뷰 장수영 PD입니다. 자, 이번 시승기의 주인공은 바로 기아 K3 GT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뻔하게 단 한 대만 시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5도어 해치백 노멀 패키지 차량과 그 다음에 투온 패키지가 장착된 4도어 세단 이 두 대에 대해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투온 패키지 딱 그러니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세요. 현대의 TX 패키지에 대응되는 기아의 좀 더 고성능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요. 자, 노멀 순정 차량의 브레이크보다 좀 더 고성능을 추구한 브레이크, 그리고 두 번째 AFE 흡기 필터, 그리고 세 번째 브리스테인 댐퍼가 들어간 서스펜션,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로우암이 보강된 이러한 좀 더 고성능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아차 싶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탑리뷰의 주특기이죠. 자, 일반도로 시승뿐만 아니라 인제 스피디움에서 보다 적나라하고 확실한 익스트림 테스트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자, 이번에는 저희 탑리뷰의 자랑스러운 테스트 드라이버이죠. 자, 이원율 선수를 함께 인제 스피디움에 초대해서 정말 적나라한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2부 방송까지 꼭 다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쉽게 공감하셨겠지만 이 차량은 스포티함이 아주 묻어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제로백 테스트부터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죠. 이 차량의 엔진은 1.6 GDI 터보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현대의 벨로스터 터보, 그리고 현대의 아반떼 스포츠가 있죠. 그리고 기아 K3 GT인데요. 앞서 소개한 이 두 대의 모델에 대해서 저희 탑리뷰는 그동안 많이 계측을 해봤었습니다. 그 두 차량 경우에 있어서 타이어 상태가 좋고 외부 환경이 괜찮을 때는 7초 한 2, 3 정도 가량, 그리고 외부 환경이 좋지 못했을 때는 7초 후반대의 그 제로백 결과가 계측됐었기 때문에 7점 한 2, 3초만 나와도 상당히 좋은 기록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 기대에 걸맞게끔 5도어 해치백 노멀 패키지 차량은 7.4초대의 제로백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투온 패키지가 장착된 이 4도어 세단은 6.84초의 제로백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계측했었던 요 1.6 GDI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량들 중에서 가장 좋은 제로백 결과라고 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러한 아주 판타스틱한 그 제로백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다음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체가 보강이 되면은 이제 코너링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차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속을 할 때는 피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체가 그 보강이 된 것만큼 하중 이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로백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5도어 해치백과 이 4도어 세단은 그 C필러의 형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30kg 정도 가량의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도어 해치백은 지금 선루프까지 있는 차량이지만은 4도어 세단은 선루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벌써 대략 한 6, 70kg 정도 가량의 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C필러의 형상 때문에 30kg 정도 가량, 선루프 때문에 한 60kg 정도 가량, 거의 한 100kg 정도 가량의 무게 감량이 4도어 세단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체 보강과 이 무게 감량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의 제로백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노 테스트도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자, NK 스피드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제원 출력이 204마력이죠. 자, 하지만 이 실제 휠 구동 출력이 무려 197마력이 나왔습니다. 외부 환경, 날씨가 상당히 선선하다 보니까 흡입되는 공기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만큼 더 이런 터보 엔진들은 더 유리해지거든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97마력이면 자, 제원 출력 대비 7마력밖에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이 바로 그 제로백 결과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뒤집어서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차할 때까지의 그 제동 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T1 패키지가 장착된 이 4도어 세단에는 고성능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5도어 해치백 노멀 패키지에는 정말 말 그대로 순정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정 차량은 38m대의 제동 거리, 그리고 T1 패키지가 들어간 이 4도어 세단은 36m대의 기록이 예측됐습니다. 두 차량의 제동 거리는 차이가 1.7m 정도 가량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T1 패키지에 들어간 이 고성능 브레이크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탑 리뷰가 2017년도 1, 2월 달에 시행했었던 그 스포츠 타이어 비교 테스트 때, 그때 40세션 가까이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퍼나 로터에 데미지가 거의 받지를 않았었고요. 또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수 현재 지금 서킷을 타시는 그 마니아 분들께서 이 T1 패키지 브레이크를 쓰고 계시는데 꽤나 만족스럽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본 차량을 가지고서 좀 더 어떤 고성능을 추구하거나 혹은 스포츠 주행을 활발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코너링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한 차량이라고 이렇게 표방했을 때에는 단순 직진이라든가 급감속 이런 것만 잘해서는 스포티함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코너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저희는 T1 패키지가 장착된 저 4도어 세단에 좀 더 눈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T1 패키지의 서스펜션은 빌스테인 댐퍼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빌스테인은 독일의 벤츠, BMW, 포르쉐의 그 서스펜션의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기아 차량의 K3 GT에도 이제 그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빌스테인 댐퍼의 어떤 테크놀로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다수의 양산차 서스펜션들은 듀얼 튜브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빌스테인 댐퍼는 모노 튜브 구조 방식을 취함으로써 오일실과 가스실이 분리되어 있죠. 또 두 번째, 빌스테인의 어떤 테크놀로지 고유 명칭인데요. 업사이드 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전륜 서스펜션에 스트럿 그 밸브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어떠한 게 가능하느냐, 강한 횡재를 받게 되었을 때 감쇄력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 저희가 와인딩 주행을 했을 때에도 이 순정 노멀 서스펜션도 승차감도 확보가 되고 아마추어 드라이버들한테는 어느 정도 롤이 허용됨에 따라서 차량의 한계치를 쉽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비 같은 걸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 T1 패키지에 들어간 서스펜션은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충분하다 못해 넘치고 넘칠 정도의 아주 강력한 코너링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킷 주행에서 이 두 차량에 지금 각기 다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빌스테인 댐퍼가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이 서킷 주행에서도 좀 더 우위를 점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예상은 예상일 뿐이죠. 또 인제 스피드움 같이 날카롭고 엄청 높은 연석일 때에는 로드 홀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는 순정 노멀 서스펜션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또 반대로 그러한 선입견을 깨부셔버릴 만큼 이 빌스테인 댐퍼가 들어간 서스펜션이 로드 홀딩마저도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무척 지금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마침 지금 일반 도로 테스트가 거의 끝나고 있고 인제 스피드움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요, 2부까지 여러분들이 꼭 다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주행을 논할 때 타이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두 차량 모두 미쉐린 PS4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자, 이 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의 그 종류들 중에서 엔트리급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본격 서킷 익스트림 그 주행보다도 일반 도로에서의 어떤 그 펀 드라이빙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자, 경쟁 모델들은 브리티스톤 RA003,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V12 EVO2, 그 다음에 금호의 PS71S 등이 있습니다. 그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이 타이어한테 있냐면요, 이 미쉐린 PS4는
타이어는 어떤 그 핸들링이라든가 퍼포먼스 거기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수명, 그리고 빗길 주행, 그리고 이 급의 타이어 치고서 어떤 그 컴포트, 승차감마저도 일부 골고루 반영한 좀 퓨전 성향의 스포츠 타이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타이어는 기아 스팅어 G70에도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2천만 원대의 가격대에 이 차량에 이 OEM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4계절 컴포트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보다는 승차감이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그 기아와 현대의 그 어떤 그 발전 속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서스펜션의 완성도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따라서 이 지금 노멀 서스펜션 또한 적정 수준의 그 스포티함과 그리고 컴포트 그 중간에 잘 양립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차량의 성격답게 노면에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좀 더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반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희한한 건 튜온 서스펜션입니다. 자, 일단 노면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그 노면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그대로 보내주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서스펜션들은 자, 로드 홀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로드 홀딩이 어느 정도 또 잘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코너링 성향이 아주 강한 스포츠 서스펜션이라 할지라도 리바운드 능력이 꽤나 세련됐으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계속 마니아적인 이야기만 했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자는 그 차원에서 연비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정말 막히는 시내에서는 리터당 9km, 그리고 완만한 이제 그 교통 흐름일 때는 리터당 10km를 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로 항속 주행을 하게 될 때는 리터당 17km가 확보되고, 사실 저는 그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을 과거에 한 1년 가까이 몰았었거든요. 그 차량과 거의 유사한 연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비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변속기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 차량에 지금 들어가 있는 변속기는 7단 DCT입니다. 지금까지 기아와 현대가 선보였던 이 7단 DCT는 고성능 위주의 셋업과 세팅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효율성, 즉 연비 확보를 위한 그런 셋업과 세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듀얼 클러치 그러면 엄청 변속 속도가 빠르고 그런 고성능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타사의 듀얼 클러치들도 사실은 이제 엄밀히 구분을 해보면요, 성능 위주이냐 효율성 위주이냐 보통 이렇게 양분하는 게 절대 다수입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일단 이 차량이 지금 추구하는 바 어떤 적절한 스포티함,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연비도 확보해야 되겠죠. 차량의 어떤 캐릭터에는 맞는 변속 세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단 하나 이제 좀 욕심이 있다면요, 제가 지금 현재 G70 3.3 후륜구동 차량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은 이제 그 8단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미션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는 코스트 주행, 즉 중립 주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연비를 확보할 수 있죠. 자, 이 차량을 모는 그 다수의 분들은 스포티한 그 펀 드라이빙도 추구하려고 하겠지만은 이 차량의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연비 확보를 하고자 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만약에 기아 개발자 분께서 보신다면요, 다음 버전 때는 그 코스트 주행 모드를 일정 조건에 딱 부합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 차량에는 가상배기 사운드가 지원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그 G70을 지금 아까 주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G70과 스팅어가 이제 가상배기 사운드를 지원하는데요, 두 차종 모두 다 가상배기 사운드가 좀 이질감이 넘치고, 이왕 가상배기 사운드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세팅하면 좋았을 것인데 좀 보수적이었었죠. 자, 하지만 이 기아 K3 GT는 흡사 6기통 자연흡기 그 가상배기 사운드가 아까 말씀드린 AF의 흡기 필터 소리와 교묘하게 잘 섞였고, 또 이 실제 배기 소리가 밖에서도 또 들려요.
그 세 가지의 그 사운드가 교묘하게 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그 기아와 현대의 그 가상배기 사운드가 구현될 때는 그 당시에는 이걸 세팅하기까지 노하우가 접목되는 시간이 짧아서 그랬을까? 약간 좀 보수적이고 좀 이질감이 넘쳤었는데 많이 발전한 점, 그 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다른 기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 이렇게 네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어 레버 그 주변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여기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이 푸시 형태로 있습니다. 처음 차를 받았을 때 이 버튼을 누르니까 디스플레이 창에 스마트, 컴포트, 에코 요 세 가지밖에 지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스포츠 모드 어디 있지 했는데 세상에나 이 기어봉 레버를 운전석을 향해서 왼쪽으로 탁 밀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 기어봉 레버를 위로 올리면 업시프트, 밑으로 내리면 다운시프트,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어 레버를 운전석을 향해서 좌측으로 밀었을 때 스포츠 모드가 전환된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만드신 분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고 개성 넘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그 조작 하나가 결국 이제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거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디어를 착상하신 분께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서 스티어링 담력 변화 같은 게 확실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차량에 특히 5도어 해치백은 정말로 예쁩니다. 그러니까 꼭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분들 말고 누구나 이 차를 많이 구매할 것 같거든요. 자, 그 중에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컴포트 모드일 때는 이 스티어링 담력을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어땠을지. 자, 어쨌든 간에 MTPS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 담력 변화를 얼마든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G70을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데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 담력이라든가 엑셀 반응 같은 그 변화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기아 K3 GT도 그 주행 모드 변경에 따른 스티어링 담력 변화, 엑셀 반응 변화 같은 게 좀 더 컸으면 어땠을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보조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앞차 추돌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및 억제. 자, 인상적인 건 이렇게 옵션을 실행한 다음에 핸들에 손을 놓은 상태로 주행하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실선이건 점선이든지 간에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옆 차선을 들어가게 되면은 경보음과 동시에 다시 곧바로 이 라인의 중앙 센터로 다시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스티어링에서 손을 놓은 상태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가량 이렇게 지나고 나면 디스플레이에 핸들에 손을 다시 파지하라는 경고가 뜹니다. 이거 경고를 무시하고 또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이 차선 이탈 억제 및 그 경보 시스템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옵션은 절대적으로 나의 목숨까지 믿고 맡기면 안 됩니다. 잠깐 아주 급한 상황에서 뭔가를 확인하거나 다른 장비를 이용해야 될 때 그때만 정말 주행 보조 장치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 이탈 억제 같은 게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안전 그리고 본인의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라도 이 옵션을 선택하기를 저는 강권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바라본 앞좌석은 정말 리틀 스팅어라는 그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스팅어의 그것을 많이 연상시킵니다. 자, 일단 대시보드가 이제 우레탄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소재는 고급스럽지 않지만은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구려티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상적인 건 이 스티어링입니다. 과거 제가 아반떼 AD 스포츠 수동 차량을 1년 가까이 몰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파지했었을 때 그 만나는 부분이 약간 좀 뾰족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이 스티어링이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없고, 시각적으로 보아도 꽤나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자, 가장 인상적인 건 바로 이 시트가 되겠습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서 좀 더 이 스포티한 그 형상을 취하고 있는 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트를 꼭 선택하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볼스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오토로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버킷 시트만큼은 아니어도 이렇게 와인딩 주행을 할 때 운전자의 좌우 몸을 지탱시켜주고 흐트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아쉬운 점도 한 가지 있습니다. 시트의 높낮이 각도를 그렇게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장신이어서 지금 시트를 상당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셔닝 자체가 많이 높아요. 보다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트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높낮이 각도를 좀 더 크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해 놓은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수석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좋은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또 조수석 시트도 높낮이 조절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뒷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G70 오너로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G70보다도 뒷좌석이 더 넓습니다. 사실 좀 G70이 유난히 좀 좁기는 하죠. 자, 그러한 점에서 이 차량은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차량이지만은 일반인 누구나 이제 주행했을 때 실내고 공간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당연히 그 4도어 세단보다 5도어 해치백이 C필러 형상 때문에 헤드레스트 위쪽 부분부터 해가지고 더 넓은 실내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4도어 세단이 폴딩이 지원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상당히 예쁜 그 디자인 때문에 일반인 누구나 구매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국내 어떤 어떤 여가 생활의 트렌드상 장거리 여행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상당히 많은 짐을 넣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뒷좌석에 폴딩을 4도어 세단에도 제공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뒷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넓어요. 또 열선 시트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좋은 평가 대상이죠. 자, 하지만 시거잭 하나 제공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어떤 뭐 연구 비용이라든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빠져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K3 GT 5도어 해치백 노멀 패키지 차량과 그리고 4도어 세단 T1 패키지 차량의 그 비교 테스트 일반 도로 시승기를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인제 스피드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저희 탑 리뷰 테스트 드라이버 이원일 선수와 함께 적나라한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선보일 테니까 꼭 2부 방송 때 여러분들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실 이원일 선수는 기아 K3와 참 인연이 깊죠. 2014년도 그 기아 K3 쿱 원메이크전에서 챔피언을 차지했고, 그 성과 때문에 이원일 선수가 이제 프로로 입문할 수 있었죠. 또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원일 선수가 기아 K3 GT 그 공식 CF 촬영 때 드라이버로 참가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이 차량 테스트에 모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탑 리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